스코틀랜드의 변호사였던 존 제임슨이 하나 꽂아주시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요즘 추웠던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하이볼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하이볼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리쉬 위스키 제임슨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치킨과 함께 페어링해보는 치맥이 아닌 치스키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치킨 같은 경우는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시킨 치킨이 아니라 이 옛날 통닭을 사왔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한 마리 6,500원인데 가격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혼자 먹기에는 일반적인 배달 치킨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제임슨 위스키는 아일랜드에서 만든 아이리쉬 위스키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피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3번 증류를 했기 때문에 목 넘김이 부드럽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병에 보시면 1780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 제임슨 위스키가 1780년대부터 생산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 스코틀랜드의 변호사였던 존 제임슨이 이 아일랜드의 헤이그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헤이그 가문이 1780년부터 더블린에서 운영 중이던 이 스타인 증류소를 후에 인수받게 되면서 이 제임슨 위스키에도 그 스타인 증류소의 설립 연도인 1780년을 기입해 놓은 것이고요. 사실상 이 제임슨이 생산된 건 1780년보단 후의 일이고 인수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3번 증류를 하는 이 부드러운 위스키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카치 위스키들이 이 보리가 발화된 그 메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제임슨 같은 경우는 발화가 되지 않은 일반 보리와 메가를 함께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거의 모든 곡식을 스스로 조달하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 아일랜드에서 재배가 어려워서 프랑스에서 유전자 변형이 없는 그 옥수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 제임슨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의미가 깊은 게 과거에 더블린에 갔을 때 이 제임슨 투어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투어 프로그램에서 제임슨의 원료가 되는 보리들도 직접 맛을 볼 수 있었고 숙성에 사용되는 오크통과 제임슨의 역사와 더불어 비교심을 통해서 피트가 없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제임슨만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임슨은 하이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무래도 이 부드럽고 피트가 없는 무난한 캐릭터 때문에 하이볼을 만들어도 큰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것 같고요. 심지어 이 라벨에도 하이볼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을 정도로 이 제조사에서도 하이볼 기주로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현재 할인 행사를 통해서 2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해왔고요. 부담 없는 가격에 특히 위스키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드셔보시면 좋은 위스키입니다. 그럼 병을 한번 오픈해서 한 잔 마시면서 계속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먼저 살펴보면 보통의 이 12년 숙성 위스키 정도의 약간 진한 보리차 정도의 색을 내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6년 숙성 제품인데 아무래도 색소를 조금 첨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그 같은 경우는 적당히 부드럽게 내려오네요. 향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조금 치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 주의하셔야 할 게 제임슨이 부드럽다고 오픈해서 바로 드시면 이 부주가 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좀 세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임슨 본연의 맛을 느끼시기에는 처음 오픈했을 때 드시는 것보다는 오픈하시고 며칠 뒤에 드셔보시면 알코올이 조금 진정된 그런 부드러운 제임슨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에서는 아주 흐릿한 바닐라와 약간의 과일 같은 향이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를 사용해서 그런 캐릭터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맛에서도 이 바닐라와 과일의 캐릭터가 느껴지고요. 끝에서는 약간의 스파이스가 있지만 피니쉬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마시고 나서 여운이 가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레인의 느낌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 그레인의 느낌이 좀 거부감 들게 비릿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주 무난하고 부드러운 그런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느낌이라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이 제품은 이 맛과 향이 진하면서 캐릭터가 강한 편이 아니고 약간 부드럽고 무난하고 흐릿한 느낌이라서 다른 위스키와 비교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향이 강한 위스키 뒤에 드시면 굉장히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치킨처럼 맛이 강한 안주와 같이 페어링을 한다면 이 위스키의 맛이
완전히 묻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이볼을 만들어서 치킨과 페어링 해볼 예정이고요. 하이볼 같은 경우는 이 제임슨에 적혀있는 이 진저에일이나 토닉워터를 사용한 그런 하이볼이 아닌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방법을 사용해서 두 가지 하이볼을 만든 다음에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음을 채워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얼음을 잔에 담아서 준비해 주었고요. 제가 만들 하이볼 첫 번째는 이 레몬 생강청을 사용한 진저 레몬 하이볼입니다. 재료는 간단하게 이 레몬 생강청과 플레인 탄산수 그리고 제임슨 위스키를 넣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진저에일이 제 입에는 조금 많이 달아서 이렇게 레몬 생강청을 사용해서 만드는 진저 하이볼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얼음을 넣은 잔에 이렇게 레몬 생강청을 좀 담아주고요. 제임슨 위스키 30ml에 탄산수를 풀업 해주시면 됩니다. 탄산이 날아가지 않게 약간만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진저 레몬 하이볼이 완성됐고요. 두 번째 잔은 라임청을 활용한 라임 하이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에 위스키를 30ml 따라주고요. 탄산수를 적당량 부어주시고 라임청을 10ml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체리를 하나 꽂아주시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치킨을 손질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킨을 손질해 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엔 치맥을 좋아했는데 다음날 아무래도 속에 가스가 찬다거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이볼이랑 같이 먹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럼 먼저 레몬 진저 하이볼부터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원하고 맛있고 좋네요. 이 하이볼이 다 좋은데 조금 위험한 게 이렇게 시원하다고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어느새 취해 있죠. 저도 벌써 3분의 2나 마셔버렸는데 위스키가 30ml 1온스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그냥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취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 하이볼을 드실 때는 특히 더 조절해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제임슨 하이볼 같은 경우는 거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네요. 그럼 이 라임 하이볼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라임 하이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큼하고 청량감 있는 게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몬 진저 하이볼이 생강의 맛 때문에 조금 더 바디감이 있게 느껴진다면 이 라임 하이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청량감이 있어서 라이트하고 상큼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하이볼 모두 그 단맛은 많이 느껴지지 않는 반면에 위스키의 느낌은 비교적 잘 전달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너무 단 음료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중에 파는 캐나다 드라이나 아니면 분다버그 같은 그런 진저에일 보다는 이렇게 라임청이나 레몬 생강청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치킨과 하이볼의 조합은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제 영상 댓글에 식사를 아직 안 하셨을 때 영상을 보다가 뭔가 상당히 출출해지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죄송하고요. 오늘 저녁에 한번 이 치킨과 하이볼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이 제임슨 위스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